혼귀, 공포라디오. 필자가 어릴 때 동네에 별자가 하나 있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삼삼오오 모여서 팽이치기나 따조치기, 따조치기는 딱지와 비슷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말한다. 따조치기에 여념이 없던 그런 시기였다. 내가 놀러 나갈 때에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아무 말씀 없이 손에 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셨다. 그 돈은 내가 간식 사 먹을 돈도 아니고 장난감을 살 돈도 아니었다. 그 당시 동네에 한 고등학생쯤 되었던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오늘 내가 말해보고자 하는 별자이다. 외형상으로는 10대가 아닌 20대 중반까지도 볼 수 있던 거구에 겨울만 아니라면 언제나 상의를 탈의하거나 얇은 나시티 같은 것만 걸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린애들 팽이나 따조를 빼앗아 가거나 장난감을 사려는 돈을 빼앗아서 담배를 사 피우고 술도 사서 마시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껄렁한 동네 양아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동네에서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사건이란 자기 자식의 장난감과 돈을 빼앗아 가려는 그놈을 목격한 한 부모가 그 녀석을 불러서 심하게 나무랬는데 그놈은 그날 저녁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나무란 그 아이 집으로 찾아가 물건을 때려 부수고 그 모자도 심하게 구타를 했다. 그 일은 그놈과 그놈 어머니가 구속이 되어야 할 마땅할 일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후엔 누구도 건드리는 일 없이 일약 왕자를 차지했다. 그 후 놈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 동네를 자기 구역이라면서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에게선 자릿세 같은 것을 받았다. 그 돈이 1,000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필자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 별자는 더 이상 동네에서 아이들의 돈을 빼앗진 않았다. 그 대신 활동 영역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가로 옮겼다. 가끔씩 시장가엔 진풍경이 펼쳐진다. 활발해야 할 시장터가 마치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지고 길가의 사람들도 한쪽 길구석으로 비켜선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그 별자놈이 자기의 구역을 순찰하는 바로 그때였다. 탱탱하게 붙여 입어진 반바지에 역시나 탈의한 상체는 번들번들 땀으로 미끈거렸다. 그리고 전에 없었던 것이 생겨났는데 커다랗고 시뻘건 구렁이 한 마리가 마치 별자의 몸뚱이를 휘감듯이 그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본인 스스로를 적사라고 붉은 뱀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지만 시장가 사람들은 살모사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어느 매체에서 살모사는 자기 부모를 해하는 뱀이라는 이야기가 허구라고는 했지만 그 녀석은 실제로 부모를 해했다. 어린 시절 자기와 함께 이웃집에 쳐들어가 함께 폭행을 일삼던 자신의 어머니를 말이다. 그 녀석은 자신의 어머니를 방에 감금해두고 장의 연금을 받아먹는 살모사였다. 놈은 시장가를 돌아다니며 배가 고프면 상인이 파는 물건도 마음대로 집어먹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저 손에 집어들고 가곤 했다. 그런데 다행히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집어가거나 밖에 내놓은 물건들을 뒤엎거나 하지는 않는 터라 상인들은 그저 못 본 척 참으며 살아갔다. 살모사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런 살모사도 어느 날 임자를 만났다. 시장터로 이사를 온 한 청년이 머리털을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살모사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살모사는
시장가 화장실에서 그 노란머리의 청년을 늘심패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무슨 파인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모양이다. 부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시장가 중심부에서 끌려 나온 살모사는 7, 8명의 조직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여 온몸에 피칠갑을 할 정도로 두드려 맞았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면 패배를 인정하거나 목숨을 구걸을 하거나 혹은 도망을 친다거나 할 터이지만, 별자 살모사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벌려지는 자기 몸의 상처를 보면서 키실키실 웃어댔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아기에 찬 살모사 그 악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희들 얼굴들은 다 기억해 뒀으니까 라고 했다. 친구들과 PC방을 갔다가 돌아오다 구경꾼들 사이에 끼었던 필자는 그 장면, 그 살모사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한동안 살모사는 동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이나 돌아오질 않았다. 필자가 군대를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시장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살인 현장은 노란 머리카락의 모 조직원 일원의 집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일로 감옥에 갔는지 시장가에서 여럿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치른 후 쭉 몇 년간 살모사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필자가 살모사를 보게 된 것은 작년 봄. 필자도 이제 30대가 되어 오랜만에 옛일을 회상하며 시장에 방문했을 때이다. 정말 오랜만에 본 것은 살모사였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번들번들한 문신을 드러낸 모습이 아니었다. 놈의 얼굴도 이제 나이를 접어먹었다. 그리고 근사하게 정장을 빼입고 시장가를 돌고 있었다. 주위에 다른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고도 참 많이 쳤지만은 이제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락부락한 근육이 터져 나올 것 같은 탱탱하게 정장을 입은 살모사의 목덜미와 손목에는 예전에 그 시뻘건 뱀의 문신이 아직도 조금씩 삐져나와 있었다. 순대 파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힘드신 건 없지요? 라고 물어보는 살모사의 음성이 반항하면 재미없을 줄 아셔. 그렇게 들린다. 순대 파는 할머니도 그렇게 알아들은 모양이지. 살모사의 손을 잡고서 몸도 떠시고 목소리도 떠신다. 살모사가 안 보이는 곳에선 아저씨들이 욕을 했다. 저런 놈, 저런 인간 쓰레기 놈팽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절대로 저놈이 당선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놈은 당선이 되었다. 뱀은 허물을 벗을수록 덩치가 커진다. 어린 시절 코올리의 꼬마들의 돈을 빼앗던 동네의 왕좌의 자리를 버리고 시장가로 떠나갔듯이 이제 놈은 더욱더 큰 물로 떠나간 것일까. 호러 스토리텔러 혼귀